혼자 있는 것과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아무도 나를 진심으로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이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무너뜨릴까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물음이 아닙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시면서 아마 한 번쯤은 이 두 가지 외로움을 모두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두 번째, 외로움이 훨씬 더 오래가고 훨씬 더 깊은 자리에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지식한상에서 준비한 주제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마음속에 오래 품어두셨지만 쉽게 꺼내지 못하셨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친구가 적은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사회는 그분들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보여 드리려는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친구가 적다는 것이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깊은 성숙에 이른 증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에 임경자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8이시고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하셨다가 몇 해 전에 은퇴하신 분입니다. 식당을 하실 때는 매일 수십 명의 손님들을 맞이하셨고 직원들도 돌보셨고 지인들과의 모임도 끊이지 않으셨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늘 주변에 있었고 늘 바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임경자 씨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외로웠던 때였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더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저를 진짜로 보지 않았거든요. 다들 제게 뭔가를 원하거나 제가 항상 준비된 사람으로 있어주기를 기대했지. 임경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임경자 씨의 이 말이 혹시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이 영상이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은 외로움의 두 가지 얼굴에 대해서입니다. 첫 번째 외로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인데다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생기는 외로움입니다. 명절에 혼자 밥을 먹고 전화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고 하루를 말 한마디 없이 마무리할 때 찾아오는 그 외로움입니다. 이 외로움은 아프지만 눈에 보이는 외로움입니다.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임에 나가거나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새로운 곳에 가면 어느 정도 달래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외로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외로움은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교묘합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느끼는 외로움입니다. 웃으면서 대화하고 모임 자리에 앉아 있고 이름도 알고 오래된 지인들이 곁에 있는데도 마음속에서는 아주 먼 곳에 혼자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그 외로움입니다. 소리도 없고 이름도 없지만 이 두 번째 외로움이 사람의 마음을 가장 오래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여성 823명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조사한 결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많더라도 그 관계 안에서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우울감과 만성피로를 훨씬 더 높은 비율로 경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람의 수가 많다고 해서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진리, 정서,
건강을 결정합니다. 임경자 씨는 그 두 번째 외로움을 수십 년 동안 혼자 안고 살아오셨습니다. 식당 문을 닫고 혼자 집에 오면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이상하게 허전하고 오늘 하루 수십 명을 만났는데 그중 한 명도 진짜 나를 봤다는 느낌이 없다는 공허함이 밤마다 찾아왔다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많은 어르신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이 평생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오셨음에도 이렇게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시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시면 여러분 자신의 삶도 많이 다르게 보이시게 될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 특히 지금의 60대, 70대 여성분들은 어릴 때부터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세상을 배우셨습니다. 내 감정보다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살피고 갈등을 피하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누구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사람의 기준이라고 배우셨습니다. 그 시대 그 환경에서 자신 많은 분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법보다 감정을 참는 법을 먼저 익히셨습니다. 겉으로는 늘 부드럽고 이해심 많고 배려 깊은 분으로 보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지쳐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사회 구조가 그렇게 만들었고 가정 환경이 그렇게 훈련시켰고 우리 문화 전체가 그 방향으로 이분들을 형성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친구가 적은 여성들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친구가 적은 여성들을 봤을 때 아주 성급하게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들이 까다롭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싫어하는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회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쉽게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판단은 표면만 보고 내린 아주 불공평한 판단입니다. 친구가 적은 많은 여성분들이 사람을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너무 깊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한마디 말이 그분들에게는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비교심이나 경쟁심이나 마지못한 기색으로 들립니다. 누군가의 미소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사교적인 인사로 보이지만 그분들에게는 진심이 담기지 않은 형식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모임의 분위기가 다른 사람들은 즐겁다고 느끼는데 그분들은 그 안에 있는 긴장감과 억지스러움을 또렷하게 느끼십니다. 이것은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더 정밀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것을 더 많이 알아채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만남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몸은 멀쩡해 보여도 마음은 완전히 지쳐 있는 겁니다. 울산의 임경자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식당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문을 닫은 뒤에 저는 항상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어요.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온 게 아니라 뭔가를 엄청나게 소모하고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왜? 나는 사람들을 만나면 충전이 되는 게 아니라 방전이 될까 하고 오랫동안 저 자신을 탓했어요. 임경자 씨가 자신을 탓하신 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교적이고 활발하고 많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 정상이라고 계속 말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 안에서 보면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지치는 분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기준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이 70대 이상 여성일 240명을 12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많은 여성들과 소수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여성들의 정서적 건강 지표를 비교했더니 관계의 수와 정서적 만족도 사이에는 비례 관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관계의 수가 적어도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다고 느낀 여성들이 우울증 발병률이 34%, 낮았고 만성피로 증상도 훨씬 적었습니다. 관계의 수가 많아야 건강한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건강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친구가 적다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솔직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외로움과 친구가 적은 여성분들에 대한 오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내면이 깊은 사람들은 얕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걸까요? 그리고 그분들이 경험하는 특별한 종류의 피로는 무엇일까요? 내면이 깊은 분들에게는 아주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겉으로 있을 때와 집에 돌아왔을 때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모임 자리에서는 조용하지만 예의 바르고 웃으면서 자기 역할을 하십니다. 하지만 혼자 집에 돌아와 문을 닫으면 왜 그렇게 지쳤는지 자신도 설명하기 어려운 필요가 몰려옵니다. 아무도 자신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불쾌한 말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이상할 만큼 무거워집니다. 이것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소비하는 정신에너지가 일반인보다 평균이 좀 3배 높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상대방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 뒤에 있는 감정, 분위기의 미묘한 변화, 말투에 담긴 숨은 의도까지 무의식적으로 처리합니다. 컴퓨터로 비유하면 같은 시간 동안 훨씬 더 많은 파일을 동시에 열어놓고 작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더 빨리 방전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평범한 모임 하나가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한 것처럼 지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은 모임에 잘 안 나오려고 할까 하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모임이 소비하는 에너지의 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임경자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분이 식당을 운영하시던 시절 겪으신 것이 바로 이 이름 붙이기 어려운 필요였습니다. 손님을 응대하고 직원을 관리하고 지인들의 모임에도 빠지지 않으셨지만 매일 밤 돌아오면 마음이 텅 빈 것 같았다고 하십니다. 아무도 나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 것 같았고 나도 아무에게도 진심으로 대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역할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임경자라는 사람이 아니라 식당 사장님 역할, 지인들의 사교 모임 구성원 역할, 항상 웃어야 하는 역할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분들 안에서는 항상 조용한 질문들이 멈추지 않고 움직입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지금 진심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분위기에 맞추려고 하는가? 이 관계 안에서 나는 정말 나 자신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아주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형식적인 관계에 쉽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함이 아닙니다. 삶을 진지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친구가 적은 많은 여성분들은 인생에서 아주 일찍 한 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대로의 나로 살아간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감각입니다. 어릴 때부터 상대의 표정을 살피고 분위기를 읽고 갈등을 피하고 상대가 편안하게 느끼도록 행동하는 것이 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좋은 성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너무 오래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름 붙이기, 어려운 피로가 몸 깊숙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어떤 분들은 자신이 외로운 이유가 주변에 사람이 너무 적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뒤로 밀어두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은 조용하지만 삶의 방향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경자 씨가 식당 문을 닫고 은퇴하신 것이 62세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시간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불안하셨다고 합니다. 50년 가까이 바쁘게 살았는데 갑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니까 저 자신이 너무 낯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해야 할지를 몰랐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진심으로 전화하고 싶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임경자 씨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대체 누구를 위해 살아온 걸까? 이 질문은 아픕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없었다면 임경자 씨는 지금도 자기 자신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 채 사실 누구에게도 진심으로 속하지 못한 채로 살고 계셨을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누구나 아주 큰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위해 사는가? 아니면 진실하게 존재하기 위해 사는가? 이 두 가지는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받아들여지기 위해 사는 삶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는 삶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원하는 모습이 되고 내일 저 사람이 기대하는 역할을 하고 언제나 누구도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자신을 조정하는 삶입니다. 그 삶은 겉으로 보면 원만하고 관계가 많고 활발해 보입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날이 갈수록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어 갑니다. 반면 진실하게 존재하기 위해 사는 삶은 다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하지 않고 모든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하지 않고 자기 안에 진짜 목소리를 조금씩 들어가는 삶입니다. 이 삶은 겉으로 보면 더 조용하고 더 홀로인 것처럼 보입니다. 관계의 수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것들은 진짜입니다. 많은 친구가 적은 여성분들은 두 번째 선택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 때문에 오해를 받으십니다. 사람들은 그분들이 변했다고 예전 같지 않다고 냉정해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냉정해진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게 그것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회복의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어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까지 저는 친구가 적은 분들의 아픔과 오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고독을 좋아해서
혼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도 이해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다만 그것을 자기 자신을 왜곡하는 대가로 얻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늘 밝게 웃고 늘 맞춰주고 늘 진짜 감정을 숨기고 늘 편한 사람 역할을 해야만 유지될 수 있는 관계라면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외로움을 택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깊은 정직함입니다. 사실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전에는 그분이 무조건 참고 모든 기대에 응하고 쉽게 마음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주변이 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경계를 세우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은 불편해집니다. 그 불편함이 여러분이 변했다는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벽을 세우는 것과 경계를 세우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벽은 다른 사람을 밀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경계는 자기 자신이 휩쓸려 가지 않도록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임경자 씨가 은퇴하신 뒤 처음 1년 동안 하신 일은 아주 단순한 것들이었습니다. 억지로 모임에 나가지 않고 전화가 와도 정말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만 답하고 오랫동안 참아왔던 생각들을 노트에 적어보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전화를 바로 받지 않으면 미안했고 모임에 빠지면 이기적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임경자 씨는 깨달으셨습니다. 그 죄책감은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었어요. 너무 오래된 습관이 바뀌고 있을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전세대 세브란스 병원 심리연구팀이 자기 경계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는 60대 이상 여성 342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경계 형성 초기 6개월 동안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죄책감과 불안을 경험했지만 1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자존감 지표가 평균 41% 향상되었고 만성비로 증상이 38%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느끼는 죄책감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친구가 적은 여성분들이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은 바로 관계가 끊어질 때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시작하면 그동안 유지되던 관계 중 일부가 갑자기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분들이 큰 상처를 받으십니다.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나 보다 하고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어쩌면 그 관계는 처음부터 진실함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 관계는 여러분이 항상 이해하는 사람, 항상 먼저 양보하는 사람, 항상 분위기를 맞춰주는 사람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유지되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이 멈추자 관계도 함께 멈춘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관계에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임경자 씨가 경계를 세우기 시작하신 뒤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식당에 함께 왔던 단골 지인들 중에 그냥 멀어지는 분들이 생겼고 동시에 그동안 별로 가깝지 않던 한 이웃이 찾아와서는 있는 그대로의 임경자 씨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웃분은 식당 사장님 역할을 하는 임경자 씨가 아니라 그냥 경자 씨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임경 씨는 그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나를 그냥
나로 대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느낌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웃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나서 방전된 게 아니라 충전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관계입니다. 내가 무가를 해줘야만, 역할을 해줘야만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내가 거기 있어도 되는 관계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침묵해도 늘 밝게 웃지 않아도 그냥 나로 있을 수 있는 관계, 이런 관계가 삶에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수십 명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이제 중간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5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외로움에는 2종류가 있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두 번째, 외로움이 더 오래가고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둘째, 친구가 적은 여성분들은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너무 깊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분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특성이 있고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정밀한 감수성의 결과입니다. 넷째,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정서 건강의 핵심입니다. 다섯째, 경계를 세우는 겉과 벽을 세우는 것은 다르며 경계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이제 2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어떻게 삶을 가장 깊은 방식으로 바꿔 놓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를 하시거나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면 처음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시간이 무섭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쓸모없어진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공백을 서둘러 채우려고 하십니다. 아무 모임이든 나가고 아무 연락이든 받고 혼자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관계를 선택합니다. 그 관계가 진실하지 않아도 억지여도 견뎌야 하는 관계여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다른 선택을 하십니다. 혼자 있는 시간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그 안에 머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어 냅니다. 고독의 시작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침묵 속에서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왜 나는 늘 만남 속에서 피곤했을까? 왜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작아졌을까? 왜 나는 늘 이해하는 사람이었고 이해받는 사람은 아니었을까? 이런 질문들은 불편합니다. 잠을 설치게 합니다. 아주 오래된 기억들을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이런 불편한 질문들 속에서 사람이 진짜로 성숙하기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충분히 길어지면 감정이 억눌러야 할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신호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피로는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공허함은 어떤 관계를 가리키고 있는가? 이유 없이 슬픈 이 감정은 사실 얼마나 많은 참음이 쌓여 만들어진 것인가? 감정을 적이 아니라 언어로 보기 시작하면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게 됩니다. 삼성 서울병원 노인정신건강센터가 65세 이상 여성 어르신 56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규칙적인 혼자만의 시간, 즉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매일 30분 이상은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자존감이 높고 대인관계 만족도도 오히려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고립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기반이 된다는 뜻입니다. 임경자 씨가 은퇴 후 처음 반년 동안 하신 일 중 하나가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아 30분씩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불안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그 시간이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뭐가 좋았고 뭐가 싫었는지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내 감정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사람들 감정에 너무 집중해서 살다 보니까 제 감정을 느낄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임경자 씨가 하시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너무 집중해서 살다 보면 자기 감정을 느낄 여유가 없어진다는 것. 그리고 자기 감정을 모르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진짜 공허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 끊어진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어떤 날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 진짜 뭘 원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피곤한지 기쁜지 화가 나 있는지 슬픈지를 느끼기도 전에 오늘 누가 뭘 원할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50년 이상을 그렇게 사신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혼자만의 시간 앞에 서면 자기 자신이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일이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음식이 먹고 싶은지를 상대에게 맞추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모임에 나가야 한다는 의무감 대신 내가 진짜 나가고 싶은지를 물어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죄책감 없이 허락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임경자 씨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에 대해 전혀 몰랐던 사실들을 하나씩 발견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시끄러운 곳이 싫었어요. 50년을 식당에서 일했는데 사실 저는 조용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서 저는 항상 배터리가 빨리 닳았는데 그게 내 성격이라고 생각했지 사람들이 많아서 힘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혼자 책 읽는 게 좋고 혼자 산책하는 게 좋고 조용한 카페에서 창밖 보는 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걸 5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20년을 다른 사람들의 기준과 기대에 맞춰 사시다가 뒤늦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시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록 늦게 찾아왔더라도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잠깐 하나 더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지나가느냐가 그 사람의 내면을 얼마나 깊게 만드는지를 크게 좌우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텔레비전만 켜두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소음으로 침묵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혼자 있는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아주 조용한 무언가를 하면서 자기 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산책, 글쓰기, 식물, 돌보기,
그냥 창밖보기들이 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임경자 씨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발견하신 또 하나의 사실은 관계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관계를 평가하는 기준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쩌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이 쌓이면서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 곁에 있을 때 내 마음은 편안한가? 이 사람을 만나고 돌아온 뒤에 내 마음이 더 넓어지는가? 더 좁아지는가? 이 관계 안에서 나는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생기면 관계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곁에 남는 사람의 수가 예전처럼 많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 희생으로 살기를 멈출 때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누구나 관계 안에서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짜 존중은 화려한 말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존중은 상대가 나를 자기 기준에 맞는 편한 사람으로 고치려 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함부로 오해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내 속도와 한계와 침묵을 품위 있게 받아들여주는 것에 있습니다. 친구가 적은 여성분들은 바로 이런 종류의 존중에 아주 민감하십니다. 그분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뜨거운 호감에 쉽게 설득되지 않습니다. 안정감과 일관성을 믿고 자기 경계를 함부로 넘지 않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한번 누군가가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면 그 관계는 아주 깊고 아주 진실하고 아주 오래 갑니다. 임경자 씨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은퇴하신 지 6년이 지난 지금 임경자 씨 곁에는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웃분과 오래 알고 지내신 중학교 동창 한 분, 그리고 딸과 꽤 가까워지셨다고 합니다. 딸과 가까워진 것도 사실 은퇴 이후의 일입니다. 식당 할 때는 딸한테도 항상 강한 척하고 괜찮은 척 했어요. 엄마가 힘들다는 말을 못했어요. 엄마는 항상 든든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딸한테도 힘들다, 무섭다, 외롭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딸도 자기 이야기를 더 많이 해줘요. 이제야 진짜 모녀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시작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입니다. 더 많은 관계가 아니라 더 진실한 관계입니다. 덜 만나지만 더 깊이 연결됩니다. 덜 설명하지만 더 정확하게 이해해 봤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지만 더 이상 버려졌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의 후반부에서는 구체적으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를 꼭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성숙이란 더 많이 참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무엇을 참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기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연습입니다. 아는 어르신들, 특히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먼저 돌봐오신 분들은 자기 감정이 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가 나 있어도 화가 난 줄 모르고 외로운데 외로운 줄 모르고 지쳐 있어도 지친 줄 모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 지금 나는 어떤 기분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기쁘다, 지쳤다, 불안하다,
외롭다, 서운하다 이런 단어들 중 하나라도 떠오른다면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그냥 인정해 주세요. 당신은 화가 났군요. 당신은 지쳤군요. 이렇게 자기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정서 건강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서 매일 자신의 감정을 일기 형태로 기록한 60대 이상 여성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3개월 뒤 불안감 지표가 27%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나는 좀 외로웠다. 오늘 그분 말이 좀 서운했다. 이 한 줄이면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관계를 줄이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세요. 어떤 관계는 유지할수록 우리를 더 소진시킵니다. 만날 때마다 내가 더 작아지고 더 지치고 더 무거워진다면 그것을 계속 좋은 관계라고 부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모든 관계를 갑자기 끊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조금씩 거리를 조정하는 것, 매주 만나던 것을 격주로 자주 답하든 연락에 조금 늦게 답하는 것이 정도의 작은 조정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으로 채우지 마세요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생겼을 때 서둘러 그 공간을 무언가로 채우려 하지 마세요. 텔레비전, 스마트폰, 아무 약속이든 만들기 전에 잠깐만 그 고요함 안에 머물러 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지나면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자기 안 목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임경자 씨는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버려진 것 같았어요. 지금은 혼자 있으면 드디어 나에게 돌아왔구나 하는 느낌이에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르세요. 예전에 그 바쁜 시절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혼자 있다는 것이 버려졌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려운 낭떠러지가 아닙니다. 하나의 공간이 됩니다. 자기 자신으로 숨 쉴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됩니다. 이제 보너스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가장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적은 여성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혼자라는 느낌과 함께 살아오신 모든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한 여성이 혼자 있으면 곧바로 슬픔을 떠올립니다. 관계가 적으면 바로 문제를 찾으려 합니다. 외향적이고 활발하고 사교적인 사람이 정상이고 건강한 사람이라는 기준을 세상은 여전히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시선이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에너지가 움직이는 방식은 다릅니다. 어떤 분은 군중 속에서 힘을 얻으십니다. 어떤 분은 군중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십니다. 어떤 분은 계속 사람을 만나야 살아 있음을 느끼십니다. 어떤 분은 조용히 혼자 계실 때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십니다. 이 중에 어느 것이 더 우월하거나 더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것입니다. 어떤 영혼들은 원래 넓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깊게 자랍니다. 수많은 얕은 관계 속에 자신을 펼쳐놓기보다 소수의 사람과 진실하게 연결되기를 원하는 것은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매우 진지하게 대하는 태도이고 자기 영혼을
값싸게 소모하지 않겠다는 방식입니다. 그분들은 관계의 빛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오는 그림자도 봅니다. 아름다운 말 뒤에 숨어있는 경쟁심을 보고 즐거워 보이는 만남, 뒤에 남는 공허함을 보고 계속 부드럽고 예의 바르고 인내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치어야 하는 대가를 봅니다. 너무 선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곳에나 쉽게 자기 자리를 내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 가장 먼저 결핍을 보지 않습니다. 저는 성숙함을 봅니다. 오해를 겪고도 마음을 지켜낸 분, 고독을 지나오고도 자기 영혼을 헐값에 내주지 않으신 분, 상처를 지나오고도 사랑할 힘을 잃지 않으신 분, 이분들은 아주 강한 분들입니다. 친구가 적다는 것이 인간관계의 실패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를 줄이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삶을 되찾으십니다. 저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데에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감정과 기대에 맞춰 사신 분들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챙기는 법은 아주 일찍 배우셨지만 다른 사람에게 선을 긋는 법은 아주 늦게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관계를 지켜내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 줄 아셨습니다. 속상해도 이해해야 하고 힘들어도 참아야 하고 누구도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 옳다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계에 닿게 되셨고 그 한계가 바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거절당할 때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거절할 때도 깊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불편함을 계속 무시하고 슬픔을 눌러두고 피로를 감춘 채관계의 평화를 지키려고만 하면 점점 자기 안에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더 큰 상처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어느 순간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지나치게 까다로워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을 몰라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너무 오래 참고 견뎌왔기 때문에 지쳤다는 것을 사람을 싫어해서 아픈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조절하고 줄이고 비틀어 왔기 때문에 아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 외로움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건강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 계속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이 더 무서워집니다. 저는 그것이 인생의 아주 깊은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모든 사람의 눈에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대신 자기 마음 안의 평화를 더 원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평온을 지키는 대신 내면의 진실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웃고 싶지 않을 때 웃지 않고 미움받지 않기 위해 억지로 동의하지 않고 계속 애써야만 유지할 수 있는 자리들에 머물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경계를 세우기 시작하면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를 거절하면 미안하고 바로 답하지 않으면 마음에 걸리고 늘 준비된 사람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기적인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죄책감은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오래된 습관이 바뀌고 있을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 때문에 다시 예전 방식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요청에 응답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모든 감정이 여러분의 책임인 것도 아닙니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관계의 가장 큰 비극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꺼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왜 늘 내가 먼저 이해하지? 왜 늘 내가 뒤로 밀려야 하지? 왜 내 감정은 자꾸만 무시되지? 그리고 가장 아픈 점은 그 서운함의 대부분이 밖을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또 침묵했구나. 나는 또 나를 버렸구나. 나는 또 내 진짜 감정을 배신했구나. 그래서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단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나 자신을 그렇게 대하지 않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남아있는 관계들은 비록 적어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화려한 말이 많지 않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늘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늘 서로의 삶에 개입해야만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곁에 남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침묵을 존중하고 여러분의 리듬을 이해하며 여러분이 계속해서 자기 가치를 증명하도록 몰아붙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관계는 생기를 앗아가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에게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있다는 감각을 돌려줍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가장 귀한 것은 아는 사람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마르지 않게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나면 회복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식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늘 더 작아지고 더 피곤해지고 더 무거워지는 관계 속에 머물지 않아도 됩니다. 만날 때마다 마음에 빚만 남는다면 그것을 계속 의리라고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특히 한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지나가는지가 그 사람의 내면을 얼마나 깊게 만드는지를 크게 좌우한다고 믿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충분히 쌓이면 여러분은 하나의 생각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고 하나의 감정을 온전히 느낄 수 있으며 소음으로 덮어버리지 않고도 두려움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삶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하느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 앞에서라도 왜곡되지 않은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가 더 소중해집니다. 진짜 변화는 여러분이 더 이상 혼자 있는 시간을 무서운 빈 공간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영혼에게 돌아가는 넓은 자리로 느끼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예전에는 버려질까봐 늘 다른 사람의 표정을 살폈다면 이제는 자기 중심을 잃을 것 같을 때 조용히 물러날 만큼 단단해지십니다. 예전에는 이해받고 싶어서 같은 설명을 반복하셨다면 이제는 들을 수 없는 곳에 더 이상 에너지를 던지지 않으시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숙한 따뜻함을 드립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지는 않지만 한 번 믿은 사람에게는 예전보다 훨씬 더 깊고 진실하게 머물게 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발표한 노년기 정서 회복력 연구에서 자기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한 70대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43% 높았고 가족관계 만족도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계를 세우면 관계가 줄어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남은 관계가 더 깊어지고 가족과도 더 진실하게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임경자 씨는 요즘 이렇게 사십니다. 매일 아침 창가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일주일에 2번은 근처 야산을 혼자 천천히 걷습니다. 격주로 중학교 동창과 조용한 곳에서 밥을 먹습니다. 가끔 그 이웃분과 마당에서 식물 이야기를 나눕니다. 딸에게는 한 달에 2번쯤 전화를 하는데 예전처럼 괜찮다는 말, 대신 요즘 어땠다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겉에서 보면 아주 소박하고 조용한 삶입니다. 하지만 임경자 씨는 이 삶이 식당을 하던 시절 그 바쁘고 화려했던 어느 날보다 훨씬 충만하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매일 밤 문을 닫을 때 허전하지 않아요. 오늘도 나답게 살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삶의 질이 바뀐 것입니다. 숫자가 바뀐 것이 아니라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지식한상에서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외로움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느끼는 외로움과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아무도 나를 진심으로 보지 않는다고 느끼는 외로움. 2번째 외로움이 더 오래가고 더 깊습니다. 친구가 적은 여성분들은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너무 깊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경험하는 만남 뒤의 피로는 감정적 민감성의 결과이고 그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관계의 수보다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정석은 건강의 핵심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냉정해진 것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으로 채우지 말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가 접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서둘러 바꾸려 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아는 뿐이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모든 영혼이 군중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영혼은 더 천천히, 더 깊게, 더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태어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 같다고 느끼셨다면 저는 여러분이 너무 빨리 슬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더 깊은 삶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는 시끄러움보다 고요함이 더 귀하고 복보다 진실함이 더 중요하며 자기 영혼을 지켜내는 일이 가장 먼저 놓여야 합니다. 그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조금 늦게 찾아온 성숙이지만 아주 값진 성숙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외로운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사람이 가장 진실하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들과 함께 나눠 주세요. 친구가 적어서 힘드신 분, 오랫동안 혼자라는 느낌과 함께 사신 분,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것 같은 분이 곁에 계신다면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식한상에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몸 그리고 삶 전체를 위한 이야기를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찬수에 있어서 감사합니다.